요즘 TV에서 전 대통령인 트럼프를 자주 보게 되는데요. 저만 그런가요? 저는 왠지 이렇게 트럼프를 보면 히틀러가 생각이 나죠. 혹시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가요? 히틀러와 트럼프의 공통점이 뭘까요? 굉장히 자신감 있고 막 사람들을 막 선동하고 사람들은 그들을 막 신격화하고 그들에 대한 호불호가 굉장히 극단적으로 나뉘고 이러한 특징을 가진 나르시스트라는 공통점을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사실 이 나르시즘이라는 게 어느 정도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하거든요. 특히나 이렇게 각박한 시대를 살아가는 데는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사랑, 이런 것들이 필요하긴 하는데요. 매체에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 이런 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다 보니 이게 너무 지나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문제는 자기를 사랑하되 너무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에만 너무 집중이 돼 있고 이렇게 자기 중심성과 자신을 너무 특별한 존재로 생각한다는 거.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사실 이런 나르시스트들은요, 상담 장면에 잘 오지 않아요. 이분들은 자신이 너무 완벽하고 노력하고 항상 도덕적이고 열심히 하기 때문에 절대로 실수하거나 잘못한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성장하거나 변화될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그럼 이런 분들을 어떻게 만나냐면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고통을 겪는 그 대상으로서 간접적으로 좀 만나게 되는데요. 이 나르시스트들의 배우자나 또는 동기 분들이 그들로 인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저를 찾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선 회사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회사에서 상사를 만약에 나르시스트 분을 모시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하 직원은 사실은 너무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들은요, 자신만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하 직원이 하는 어떠한 것도 인정해주지 않고요. 자신이 이루어낸 어떤 성과나 어떤 목표 달성도 모두 다 자기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하 직원은 어떨까요? 나는 아무리 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느낌이고 또 대면했을 때는 집요하게 비난과 지적을 많이 받거든요. 그렇다면 이분들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 지적받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분은 자기가 원하는 게 딱 있기 때문에 그것과 딱 다를 때는 비난을 하기 때문에 부하 직원으로서 저한테 오신 분들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죠. 심지어 자기가 너무나 맞고 자신이 정말 너무나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집단 생활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뭔가 다수결에 의해서 또는 그 상사에 의해서 다른 생각이 선택되거나 어떤 결정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겉으로는 인정하지만 속으로는 끝까지 자기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조종하고 끊임없이 설득을 해요. 그래서 얼핏 보기에는 굉장히 리더십이 강하고 굉장히 에너지가 많은 것 같은데 문제는 이분들과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은 그분을 적으로 두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이 나르시스트들은 자기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자기를 질투해서 저런다라고 하거나 또는 그 사람들의 어떤 문제나 약점들을 끊임없이 지적하고 끄집어내서 낮춤으로 인해서 자기의 의견을 피력하기 때문에 만약에 나르시스트를 자기의 적으로 만들면 정말 인생이 피곤해집니다. 그러면 이런 나르시스트를 어떻게 알아낼 수 있느냐? 이 사회적으로 만나면요, 나르시스트들이요 굉장히 좀 매력적이에요. 호감이 가고 굉장히 접근을 먼저 하고 사교적이기 때문에 의존적인 성격을 가진 분들은 이런 나르시스트에게 의존하게 되고 궁합이 잘 맞게 되기도 해요. 그런데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분들이 점점 불편해지겠죠. 그래서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나한테 먼저 다가온다고 해서 금방금방 사귀지 마세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시간을 두고 조금 보면서 경험하면서 서서히 마음을 열어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자기를 보호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또한 초반에 급격히 친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도덕적이고 예의 바르고 베풀기 좋아하고 선물도 잘 주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고마워서 금방 친해지게 되죠. 그 나르시스트들에게 선물을 받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렇게 고맙거나 감사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들은 자기가 베풀거나 배려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생각해서 배려한다기보다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베풀고 도덕적이고 이렇게 착한 사람이야. 라는 자아도취적인 동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상대방이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느껴지는 거죠. 더군다나 그 받았을 때 그 상대방도 자기처럼 자기에게 똑같이 주지 않잖아요. 고마워할 줄 모른다고 하고 그것에 대한 응당한 대가가 오지 않았을 적에 그 대가가 혹독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배려와 선물이 점점 부담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쉽게 헤어지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자기의 욕구가 좌절될 때 그 분노가 굉장히 강렬하게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복수가 두려워서 그분들의 보복이 두려워서 그분의 화가 두려워서 선뜻 헤어지거나 관계를 정리하거나 거리를 다시 멀리하기가 참 어려워서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사람들을 볼 때도 급을 나누어서 자기가 굉장히 우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급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한심하게 생각하고 못마땅해 하고 이렇게 무시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물론 사회적인 면에서 그것들을 드러내시는 분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거나 사회적으로 성공한 나르시스트들이 꽤나 많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알기 때문에 교묘하게 감춰요. 그래서 오히려 마음이 따뜻한 것처럼 겸손한 것처럼 행동하려고 하지만 결국은 시간 앞에서는 장사가 없답니다. 네,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르시스트 앞에 있으면 굉장히 자신이 무능하고 문제가 많은 사람이 돼요. 자기 생각이 없어져요. 그래서 점점 위축되고 항상 긴장되고 상대방이 반응을 살피게 돼서 신경질적인 증상이 발현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자기보다 급이 높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질투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쓰든지 단점을 찾아내서 그들을 깎아내리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험담을 은근히 많이 해요. 그 사람보다 내가 우월하다는 것을 어떻게 쓰든지 증명하려고 한다는 거죠. 조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그들의 욕구가 좌절될 때 강하게 분노를 표출하는 이유도 자기한테만 과몰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방의 감정이나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과 자신의 감정과 욕구에만 과몰입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이해가 안 가고 사람들이 전부 다 못마땅한 거죠. 그런 자신의 감정이 점점 부풀려지면서 생각하면 할수록 더 화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타겟이 되면 집단 내에서의 그 삶은 너무나 미저러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랑 대화를 나누다 보면요. 감히 나는 이런 사람인데 주제에 이런 뭔가 비하적인 발언들이 툭툭툭툭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상대가 이런 단어를 자주 쓰면 혹시 이런 사람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나르시스트들이 흔히 말하는 그 발작 버튼이 눌러진다고 하죠. 이런 말들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농담으로라도 살짝 이 사람을 비난하는 말이 섞여 있으면 이분들은 그걸 못 견뎌해요. 아니 내가 어떤 사람인데 네가 감히 나를 그렇게 해?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나르시스트를 만나면 이분들을 변화시키는 거는 거의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은 그냥 거리를 적당히 두면서 필요한 관계만 최소한으로 하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직장 내에서의 나르시스트들을 우리가 만났을 때 어떻게 구분하고 어떻게 대처하고 이분들의 특징이 어떤지에 대해서 얘기해 봤어요. 내가 혹시 그런 건 아닌가? 나를 좀 돌아보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은 나르시스트들이 자기 파괴적으로 가거든요. 주변에 사람들이 없고 그 분노가 너무 커서 결국은 자신의 멘탈과 육체적인 건강이 다 파괴되어 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홀로 남게 돼요. 이게 나르시스트들이 늙어가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이라도 내가 그렇다고 한다면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시고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